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29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H2SO4 98이라는 것은 분자량이죠. 1.5노르말 용액 3리터를 1노르말 용액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노르말 공식을 사용을 해서 부피를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황산 1.5노르말 3리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N1 V1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뭐죠? 1노르말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N2 그리고 V2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V2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을 보시게 되면 자, N1 V1, N2 V2에서 N1이 1.5노르말 그리고 V1이 3노르말 그리고 N2가 1노르말 V2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V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4.5리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한다는 소리는 1노르말의 용액에서 1.5노르말의 용액을 빼주면 순수한 물의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노르말에 해당하는 용액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4.5리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노르말에 해당하는 용액이 얼마죠? 3리터죠. 3리터. 그럼 이 차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물의 값은 1.5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30번 농도를 모르는 H2SO4 25ml. 자, 농도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 N1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25ml는 뭐가 되는 거죠? V1이 되는 거죠. 자,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몰 농도, NaOH의 몰 농도가 여러분들이 N2가 돼야 되죠. 그리고 용액이 50ml, V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노르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황산과 NaOH는 당량이 서로 달라요. 황산은 보시다시피 H가 2개니까 2가 2당량입니다. NaOH는 OH가 1개니까 1가죠. 그래서 0.2몰은 NaOH는 OH가 1개니까 1가 1당량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와 동일하죠. 따라서 N2는 0.2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N1 V1은 N2 V2에서 N1을 모르죠. 그럼 V1은 25ml 그리고 N2는 0.2 노르말 곱하기 V2는 50ml. 따라서 계산하시면 N1이라는 노르말 농도가 나오게 돼요. 이 값이 뭐죠? 황산의 노르말이죠. 근데 황산의 노르말인데 뭐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몰 농도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 농도는 노르말 농도 곱하기 뭐죠? 노르말 농도 나누기 가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1 곱하기 V1 그래서 N1 곱하기 V1 25ml. 자, 그리고 N2 곱하기 V2 N2가 0.2노르말 곱하기 V2 50ml. 그래서 N1을 계산하니까 0.4노르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몰 농도를 계산을 해요. 어떤 농도를 이용해서? 노르말 농도를 이용해서. 그러면 몰 농도보다 노르말 농도가 가수배만큼 크죠. 그래서 반대로 노르말 농도를 몰 농도로 전환하니까 노르말 농도 나누기 가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계산한 노르말 농도가 0.4노르말. 가수는 황산의 가수는 H가 2개니까 2가. 따라서 0.2몰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은 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굳이 팁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팁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31번 3노르말 HCl 60ml에 5노르말 HCl 40ml를 혼합한 용액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혼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혼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혼합 공식을 사용을 해요. 자, 혼합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농도가 같은 물질과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도가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르말은 자 보세요. N1 V1 그리고 N2 V2를 하면 N1 V1 플러스 N2 V2 나누기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니까 V1 플러스 V2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는 농도가 서로 달라요. 농도가 다른 물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를 계산했을 때 N1 V1, N2 V2, 그리고 V1 플러스 V2는 같은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를 해줘서 플러스가 나오면 앞에 있는 물질의 X성,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에 있는 물질의 X성의 농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1은 3노르말, V1은 60ml, N2는 5노르말, V2는 40ml, V1은 60ml, V2는 40ml.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3.8노르말. 지금은 여러분들 같은 액성을 가지는 같은 물질이죠. HCl이죠. 농도만 서로 다른.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을 했을 때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혼합 공식 팁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뒀어요. 0.1몰 NaOH 0.5L와 0.2몰 HCl 0.5L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혼합 용액에서 몰 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M은 V1, 그리고 M2, V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질은 서로 달라요. NaOH와 HCl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합 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몰 농도를 계산한다고 하면 M1 V1, M2 V2, V1 플러스 V2. 그래서 여기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값이 큰 것을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큰 게 여러분들 어떤 거죠? HCl이죠. 그래서 HCl의 값을 여기다 넣고 NaOH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0.2몰, 그리고 0.5L, 0.1몰, 0.5L, V1, V2는 0.5몰씩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05몰. 그래서 혼합 농도는 HCl의 농도가 된다는 거죠. HCl이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성이 동일했을 때는 더해주고 X성이 서로 다를 때는 빼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값을 앞에, 작은 값을 뒤쪽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205몰의 BaOH2, BA가 바륨이죠. 그래서 OH2니까 수산화 바륨이 됩니다. 자, 수산화 바륨 용액이 있다. 그럼 여기서 2가 왜 붙느냐? 바륨은 2 플러스, OH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개가 붙죠. 이 용액의 모랄 농도는 얼마인가? 수산화 바륨의 분자량은 171.34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랄 농도라는 거죠. 그러면 몰 농도의 단위는 몰퍼리터,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EQ퍼리터. 그럼 여러분들이 모랄 농도의 단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랄 농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몰 퍼 킬로그램입니다. 몰 퍼 킬로그램. 자, 몰이라는 것은 몰 농도죠.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비중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자, 여기서 몰 농도 곱하기 비중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 몰 농도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0.205예요. 그래서 0.205몰은 0.205 몰 퍼 리터로 표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주어져야 되는데 비중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비중은 얼마를 기준하느냐 하면 1.0을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중의 단위가 그램 퍼 센치의 3성,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cc가 있거든요. 그럼 10의 3성씩 키우면 이 단위하고 동일한 게 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톤 퍼 미터의 3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랄 농도에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단위, 다시 말해서 비중의 단위 중에서 킬로그램이 들어가는 이 단위를 쓰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이 분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 킬로그램 퍼 리터, 다시 말해서 1.0 킬로그램 퍼 리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터 없어지고 몰 퍼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용액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용액의 밀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1.02
가정 밀도의 실제로 여기서는 비중이라는 말이나 밀도는 같은 거거든요.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비중이나 밀도를 부피와 질량을 서로 전환하는 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때 필요한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듯이 여기에서는 모랄 농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랄 농도에서는 몰 농도와 비중을 이용해서 또는 밀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자량이 100인 어떤 비전해질을 물에 녹였더니 5몰의 수용액이 되었다. 이 수용액의 밀도가 1.3g/ml라면 모랄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모랄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모랄 농도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랄 농도의 단위는 몰/kg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풀이를 한번 보세요. 자, 모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그래서 몰/kg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밀도가 주어졌어요. 따라서 밀도가 1.3g/ml라는 것을 g/L로 고치게 되면 g/L로 고치면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니까 1.3g/ml는 1300g/L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0g/L라는 것은 용액 1리터 중에 질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1300g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5몰의 수용액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5몰의 수용액에서 용질의 질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5몰/L,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그러면 분자량이 100이라는 것은 1몰에 해당하는 값이 100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100g 단위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g의 값을 1리터에 얼마의 g이 나오느냐면 500g의 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용매를 나타냈을 때 용액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1300이에요. 그럼 5몰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 500이에요. 그러면 1300에서 500을 빼면 뭐가 나오죠? 용매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모랄 농도라는 것은 몰/kg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몰이 지금 몇 몰이죠? 5몰입니다. 지금 몰 농도가 5몰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모랄 농도가 kg이 돼야 되니까 용매의 질량이 1300에서 500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33번에서 풀었을 때도 물의 밀도 1.0, 물이 뭐예요? 용매예요. 그래서 kg이라는 것은 용매의 질량을 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300-500을 g을 k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6.25몰/kg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종류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누구나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 500g의 비전해질 물질이 12g 녹아있다. 이 용액에 언원점이 -0.93도씨일 때 녹아있는 비전해질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단 물의 언원점 내림 상수는 1.8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등점 상승도는 모랄 농도 곱하기 물의 언원점 계수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모랄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용질의 무게 나누기 용질의 분자량,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몰이 되는 거예요. 자, 곱하기 1000 나누기 용매의 무게. 여기서 1000을 이용해 주는 것은 g을 kg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용매의 무게를 만약에 여기서 kg으로 나타낸다면 1000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몰 나누기 kg. 그럼 모랄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 비등점의 상승도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다시 말해서 모랄 농도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모랄 농도의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자, 모랄 농도 곱하기 물의 언원점 내림 상수에서 물의 언원점 계수나 물의 언원점 내림 상수나 같은 겁니다. 자, 따라서 모랄 농도 대신에 용질의 무게 나누기 용질의 분자량 곱하기 1000 나누기 용매의 무게를 대입을 했고,
그리고 물의 어느 점 내린 상수로 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용질의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용질의 무게 곱하기 1000 곱하기 물의 어느 점 내린 상수 나누기 비등점 상승도 곱하기 용매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용질의 무게가 지금 얼마죠? 비전해질의 물질이 12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곱하기 1000 곱하기 물의 어느 점 내림 상수, 물의 어느 점 내림 상수가 1.86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누기 비등점 상승도가 여러분들 어느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 그래서 93도씨가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입할 때는 0.93도씨를 대입합니다. 곱하기 용매의 무게, 용매는 물이죠. 물 500g. 따라서 계산하시면 용질의 무게는 4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5번 같은 경우에서는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식만 정리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금 200g을 물 600g에 녹였을 때 소금 용액의 WT%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WT%라는 것은 질량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거든요. 용해도를 계산했을 때는 용매를 기준하고, 그리고 중량 농도, 질량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뭐를 기준하죠? 용액을 기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소금 200g이라고 하면 용질입니다. 자, 그리고 물 600g이라고 하면 용매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용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WT라는 질량 농도는 용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자, WT%를 계산을 했을 때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맥이니까 200g 플러스 600g 분의 용질 200g 곱하기 100 해서 25%. 자, 그럼 여기서 비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해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용액이 기준이 아니고 용매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은 용해도. 그리고 질량 %라는 것은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구별을 해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헷갈려요. 헷갈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7번 염화나트륨 10g. 여기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Cl을 이야기하죠. 10g을 물 100ml에 용해한 액의 중량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중량 농도는 WT%, 다시 말해서 질량 농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분자 분모에 다 질량을 쓴다는 거죠. 자, 어떻게? 중량 농도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용액의 단위도 그램, 용질의 단위도 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질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g이 용질이란 말이야. 용질은 그램이에요. 근데 물은 용매거든요. 용매는 밀리리터예요. 이 밀리리터를 뭘로 고쳐야 되죠? 그램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밀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밀도의 단위에 보면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밀도 단위가 있죠. 따라서 용매를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100ml의 물의 밀도는 1.0g 퍼 밀리리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리리터 없어지게 되면 100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용질 자리에 10g, 용매 자리에 100g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다시 말해서 WT% 중량 농도 또는 질량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기준값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g이나 밀리리터를 바꿀 때는 밀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꾼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물 200g에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가 있는데, 자, 이 화합물을 포도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포도당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글루코스라고도 합니다. 자, 18g을 용해시켰을 때 용액의 WT%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WT%가 뭐예요? 중량 또는 질량 농도입니다. 또는 중량 농도. 자, 질량이나 중량 농도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용액 그리고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용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용질은 포도당 용질 18g 그리고 용매는 물입니다. 몰 200g. 그래서 둘 다 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용액을 계산했을 때는 용질 플러스 용매가 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g 플러스 18g이 용액, 용질은 18g 곱하기 100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쉽게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39번을 보겠습니다. 25W%. 자, W%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질량 농도, 중량 농도가 됩니다. 자, NaOH 수용액 80g 있다. 이 수용액에 NaOH를 가해서 30WT%의 용액으로 만들려고 한다. 약 몇 g의 NaOH를 가해야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풀이를 한번 볼게요. 25 중량 %의 NaOH 수용액이 80g 있어요. 그러면 NaOH의 g수를 찾아냅니다. NaOH라는 것은 용질의 g이죠. 지금 문제에서 수용액 80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액입니다. 용액. 용액 중에서 순수한 NaOH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NaOH의 양은 수용액 80g 중에 25%가 중량으로 NaO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5%는 0.25죠. 그래서 20g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30 중량 %의 용액을 만들려고 하면 NaOH를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느냐? 25%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NaOH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가해야 되는 NaOH 양을 계산을 하는데 이때의 값을 여러분들 30WT%의 용액을 만들 때 가해주는 NaOH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느냐면 X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식을 표현했을 때 30WT%는 기존에 여러분들 수용액이 80g이에요. 그래서 80g 플러스 X를 해야 되겠죠. 더 첨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해. 지금 여러분들 그때의 지금 NaOH의 질량이 지금 얼마였어요? 20g. 그래서 20g 플러스 X 첨가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도 대각선으로 여러분들이 곱해서 지금 식을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를 먼저 계산을 하면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같이 정리를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0.3 곱하기 80g 플러스 0.3X는 20g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g이 왼쪽으로 오면 0.3 곱하기 80g 마이너스 20g은 자, X를 빼내면 여기서 1이 생략돼 있죠. 1. 여기 오른쪽으로 마이너스예요. X. 그래서 0.3 곱하기 80g입니다. 80g 마이너스 20g에서 1 마이너스 0.3을 나눠주면 X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계산한 X는 5.71g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산나트륨은 20도씨 물 50g에 44g 녹는다. 20도씨에서 물에 대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질산나트륨 20도씨 물 50g에 44g이 녹는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이라는 게 뭐죠? 물이라는 게 용매죠. 자, 그리고 44g이 뭐예요? 44g은 질산나트륨이에요. 이 값은 뭐죠? 용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WT%라는 질량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해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용해도는 용매의 용질이 얼마만큼 녹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 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WT%와 용해도를 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WT%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50g 플러스 44g 분의 44g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고, 용해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용매가 지금 50g이죠. 용질이 44g이에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88%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41번에 보시면 어떤 물질 30g을 넣어서 용액 150g을 만들었더니 더 이상 녹지 않았다.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해도 자체 내에서 어떤 물질 30g이 뭐죠? 용질이죠. 자, 그리고 용액 150g을 만들었더니 150g이라는 게 용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용매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용매라는 것은 가장 큰 값이 용액이니까 150g에서 용질 30g을 빼주면 120g이라는 뭐가 나오죠? 용매가 나와요. 그리고 용해도를 계산했을 때는 뭐를 기준하죠? 용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용매를 기준하기 때문에 용매의 양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풀이해 보시게 되면 용해도는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계산된 용매가 120g, 그리고 용질은 30g. 따라서 계산하면 25%가 나오죠. 따라서 41번은 용매의 양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2번에 보시면 10도씨에서 염화칼륨의 용해도가 43.1이다. 10도씨 염화칼륨 포화 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해도를 계산했을 때는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화칼슘의 용해도가 43.1이에요. 그럼 43.1이라는 것은 43.1%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43.1은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에서 용매라는 것은 퍼센트 농도는 100분율이에요. 그래서 용매는 퍼센트 농도만 주어졌을 때는 100g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00g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질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43.1g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10도씨 염화칼륨 포화 용액의 10%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 농도에서 퍼센트 농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용해도가 아니에요. 포화 용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WT%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용해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농도를 계산하시오 하면 WT%예요. 그러면 WT%는 뭐를 기준하는 거죠? 용매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용액을 기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용매는 100g으로 알 수 있는데 용질을 몰라요. 그래서 용질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해도식을 한번 쓴 거죠. 그러면 용매가 100g, 용질이 43.1g.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해도냐 WT%, 다시 말해서 질량 농도냐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0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가 37g NaCl 100g per H2O. 다시 말해서 100g 중에 37g이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도에서 포화되어 있는 소금물 100g 중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의 양을 계산한다는 소리는 뭐를 계산하는 거죠? 용질을 계산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나타내고 있는 37g 나누기 100g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이 값을 다르게 표시하면 37WT%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용해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37WT%라는 것은 중량과 중량으로 표시를 해서 지금 g과 g이 나와 있어 WT로 표시해도 이 값은 용해도가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앞에 용해도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해도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용해도라는 것은 용액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용매를 기준하죠. 따라서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 그러면 용질은 여기서 NaCl이라는 소금이에요. 용매는 물이죠. 그래서 용질을 모르니까 용질을 지금 X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용매라는 것은 소금물이 지금 용액이에요. 용액. 용액이 100g이에요. 그러면 100g에서 용질 X를 빼주면 용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매는 100에서 X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용해도라는 것이 지금 용해도라는 것이 37%라고 그랬으니까 대신에 WT라고 지금 WT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네요. 그죠? W per W%. 이렇게. 분자분모를 중량으로 표시한다고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타냈을 때 분자분모의 용매도 그램, 용질도 그램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용해도를 나타냈을 때 용해도가 지금 37%니까 37%는 용매가 지금 얼마죠? 용매는 100g에서 용질 X를 빼야 되니까 100 나누기 X, 용질은 X,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데 이 식을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37 곱하기 100 마이너스 37X는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100X가 되겠죠. 따라서 37 곱하기 100은 100 플러스 37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눠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용해도가 35인 염 20g을 50도씨에서 물 50ml에 완전 용해시킨 다음에 2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몇 g의 염이 석출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해도가 35라고 했어요. 그럼 용해도가 35면 용해도가 35%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따라서 25도씨에서 용해도가 35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용매가 퍼센트니까 35%라는 것은 100g, 용매 100g 중에 35g의 용질이 녹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용해도의 의미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마죠? 1g per ml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 100g이라고 나타내면 밀도가 1.0일 때 100ml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ml 분의 얼마? 35g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같다는 뜻이죠. 밀도를 이용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물 100ml를 지금 여기서는 얼마를 쓰는 거죠? 50ml를 사용해요. 반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된 것은 100ml를 기준하거든요. 그러면 50ml의 반으로 줄이면 용질도 얼마로 줄까요? 반으로 줄어요. 35g의 반이 17.5g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용질은 17.5g이에요. 얼마를 기준했을 때? 용매 50ml를 기준했을 때. 따라서 석출되는 염의 양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용해도가 35일 때는 염이 20g이었어요. 그래서 20g에서 50ml가 됐을 때 17.5g이 석출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석출되는 염의 양은 2.5g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로 용해도와 우리가 그 질량 농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비교를 했는데 두 가지 농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액을 기준을 하느냐 아니면 용매를 기준을 하느냐 정확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한 개를 암기를 해서 이 문제만 맞추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그러려고 하면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복습하고 반복학습을 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